1장부터 이제 5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은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2장, 3장이 트래킹 했던 것. 이제 4장은 이 트래킹하면서 제가 받았던 인상들을 쭉 이제 이야기해 놓은 거고요. 5장은 이제 22일차까지인데 이게 일기예요. 그날 걸으면서 했던 일기. 이 일기가 있어서 1장부터 4장까지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일단은 프롤로그 1장은 이게 준비하는 거고 2장, 3장이 이제 오코스라고 써두은 거는 저기 칠레의 칠레 토레스 델 파이네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전체를 이제 도는 과정이고 3장은 이제 아르헨티나의 피츠로이라는 산, 그 일대 트레킹 코스를 돌면서 2장, 3장을 다 돌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를 4장에 이제 담았고요. 5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순수한 일기, 요정은 크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걸 걸어본 적이 없는 촌놈이 그것도 말 안 통하는 남미, 칠레, 아르헨티나 가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튼 발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시작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진짜 길은 이 마음에 쓰인 마음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1장은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보다는 여기에 넉마장수 꿈이라고 했는데 파타고니아라고 하면 우리 이정주 대표님 파타고니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디 있는 줄은 아시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남미 산악계 아르헨티나 사는 그 정도면 되게 많아요. 유식하신 건데 저는 솔직히 파타고니아라는 말을 2015년 전후에 이제 접했는데요. 그때는 옷 브랜드 스포츠 용품 브랜드 이름만 알고 파타고니아는 뭔지 전혀 몰랐어요. 저도 집사람한테 뭐 하라고 해서 우리 저 교수님이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갈로파고스입니다. 한국에서 2015년 전후에 보니까 파타고니아 이게 한국으로서 보면 제일 먼 곳이죠. 비행기를 갈아타고 하면 브라질 제일 끝에 있는 거니까 파타고니아 자체가 남미 제일 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도 가기도 이제 어렵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2015년 전후로 해서 이게 세계 일주 여행 TV 프로그램들 여행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이 부분적으로 좀 이게 비경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다가 이게 넉마장수 이 종이 줍는 넉마장수 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책에서 넉마장수가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고 나서 1820년대에 파리에 딱 이 카페 앞에서 넉마장수가 쫙 신문을 펼쳐놓고 자기는 돈을 모았어. 파타고니아를 유행하고 싶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19세기 초반에 프랑스 유럽인들은 파타고니아를 다 알고 있었는데 21세기 사는 대학 교수가 파타고니아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넉마장수가 자기 무슨 버킷리스트라고 합니까? 그 리스트에 올려놓았는데 저도 아무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지도로 보면 이렇는데 파타고니아람이 남미 이렇게 끝이에요.
이쪽에 지금 연두색 지역으로 있는데 이게 저 위에부터 해서 이 밑에까지 이건 거진 다 빙하 시대입니다. 빙하 시대만 해도 한 이게 1000km 정도 쭉 쌓여 있는데 이쪽 지역 빙하들이 더 많이 이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워싱턴 DC로 가서 워싱턴 DC에서 남미 가는 것이 다이렉트로는 없고 해서 다시 뉴욕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칠레 산티아고라는 수도에서 내려가지고 또 국내선을 타고 여기 이제 푼타 아레나스라는 지역으로 이게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여기 부에르토 나타레스 이쪽에 이제 정착을 해서 토레스 델 파이네라는 곳, 이 국립공원하고요. 그다음 여기가 칠레입니다. 그다음 이제 넘어가면 여기 피츠로이라는 여기 산 이 일대 이 일대인데 이 일대 빙하가 정말 그렇게 이 장엄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쭉 이제 둘러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이제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이라는 게 상징인 이 토레스 델 파이네라는 이 봉우리예요. 해발로 따지면 한 3,800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제가 더블 코스 말고 O 코스라 이렇게 써두었는데요. 한국에서 이게 가는 정보를 이제 구하는데 스페인 그러니까 이게 칠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스페인어 돼 있고 영어 돼 있고 그리고 정보가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에 이제 검색을 해도 여기에 대한 정보는 극히 미비해요. 미비하고 영어로 해도 잘 안 나오고 한국 거 나오면 대부분 한국에 소개된 거는 더블 코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더블 코스라는 거는 이 W자 형태로 걸으면서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이제 걷는 건데 이 O 코스라는 거는 이게 더블 코스 이거 다 하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더블 코스는 우리 외스락 정도고 O 코스는 이게 네스락과 외스락을 다 도는 그런데 이 O 코스는 전혀 뭐 설명이 없고 한국 사람들도 가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게 정보를 구하자 일단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걸어가는 게 뭐 길이지만 이 선선들이 쭉 이어가면서 저희 여정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이라는 지도예요. 지도인데 이렇게 지금 삐 한 바퀴 도는 게 이제 O 코스고 한 바퀴 도는 게 O 코스고 여기에서 이렇게 W자로 표시는 게 이게 더블 코스. 보통 여기 뭐 한 3박 4일 해야지 더블 코스 하고 이 한 바퀴 도는 거는 빨리 하면 7일, 좀 여유 있게 하면 한 10일 정도 이렇게 도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가볍게 몸풀기 운동을 하는 건데요. 여기 일자로 해놓은 게 첫날인데 이것은 제가 원래 계획도 없었던 코스입니다. 이게 O 코스만 돌려고 이게 딱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첫날 이제 국립공원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 이게 산장으로 가야 되는 산장에서 나오는 셔틀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한 4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는 이게 차편이 없고 자기가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걸어 들어가는 곳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그래서 4시간 동안 뭘 하겠냐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레인저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1번 코스 그쪽에 가면 참 경치가 좋다 한번 갔다 와봐라 그래서 그 양반 레인지 이제 소개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닭불 혼처럼 생겼다 해서 말도 이게 뭐 스페인 말로도 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첫날은 이제 가볍게 돌고 이제 산장에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고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라면을 이제 끓여 먹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식사가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고 나서 이게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제 맥주를 한번 출발하는 전야제인데 첫날은 이제 산장에서 자고 이제 이게 둘째 날이 이제 첫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트레킹 첫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코스라는 거는 워낙에 이 지역이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돌면 이게 고스톱 방향인가요? 이렇게? 고속 방향 맞죠. 고스톱 방향은 엎드려 아니? 고스톱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시계 방향이 아, 고속 시계 시계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 네. 고속이? 응. 그러니까 나 고속을 못 쳐가지고 하여튼 시계 맞네. 이렇게 돌아요. 와트가 이렇게 오른쪽. 바람이 이게 저기 태평양에서 대서양쪽 해가지고 맞바람으로 치기 때문에 걸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안내판도 바람 때문에 날려가니까 그냥 이렇게 땅에 딱 눕혀. 그래서 저렇게 뉘어놓은 거. 여기 이 안내판은 우리는 철판 뭐 태풍이 와서 안 무너지도록 딱 해놓고 그래서 이거는 싹 써가지고 안내판도 참 이렇게 정치 있게 이렇게 해뒀는데 첫날 이제 이게 출발을 하려니까 산장에서 이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게 다음 산장이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저녁에 폐쇄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돌아가야지 뭐. 그럼 이제 언제 알 수 있냐? 하니까 아침에 알 수 있다. 아침에 이제 눈 뜨니까 이게 산장이 이제 열렸다 해서 운 좋게 한 12km를 이제 쭉 이제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걷게 되면 쭉 이렇게 뭐 S자 강과 이게 만년설을 쭉 보면서 한 6시간을 쭉 이제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날 산장인데 이게 산장하고 캠프가 있는데 여기 캠프예요. 캠프는 그쪽 시설이 어떻게 돼? 산장은 오코스 도는 동안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숙박, 샤워, 이게 식당까지 레스토랑까지 있으니까 이게 다 제공이 되는데 침대에서도 자고 여기는 텐트를 자기가 치든지 안 그러면 캠프에 말해가지고 캠프에서 제공해주는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매트 밑에 깔아놓고 슬뚝백에서 이제 자고요. 둘째 날은 이렇게 한 18km를 이제 걷는 건데 이제 18km 걷는 거는 제 인생이 처음입니다. 7시간을 걷는 거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종주 관심 많지? 네. 대결지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지? 네. 도전해. 남코스는 아닌가 보네요. 시간을 대충 보니까 평지 걷는 이제 평지, 예, 평지 아닌 것 이제 주로 이제 평지인데 네. 이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 만년설 호수에 이제 물 안개가 막 일어나요. 뭐 일어나고 이게 그 물안개 때문에 무지개가 이렇게 잡히는데 이 주변에 보면 나무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덤불밖에 없어요. 나무가 이게 자생을 못하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 이 근처에 와서 바람이 너무 세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상을 그냥 바위 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바람 지낼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산장인데 여기 캠프인데 여기 이제 캠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걷는 동안에 마주 오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을 일단은 전혀 만나지 못해요. 오로지 자기 혼자 가라. 근데 저보다 뭐 한 10분, 1시간 전에 뭐 출발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뭐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만나는데 거의 뭐 사람을 볼 수는 하루 종일 걸어도요. 근데 이제 그 캠프에 가면 밥에 먹는다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전체 저 걷는 동안에 한 20여 명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는 이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이게 경계선 국경선 경계선인데요. 아침에 딱 이렇게 그냥 뭐 황금빛으로 빛나는 되게 황홀하더라고요. 예, 호수도 잔잔하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쭉 올라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캠프인데 이거는 이게 우리 국립공원 레인지 안내소 정도고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여기 식당에서 자기네들이 밥해 먹고 저녁 되면 이렇게 모일 때만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출발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만나지 못하는 거죠. 별 말이 안 해요. 다들 지쳐가지고. 아니 이제 이날이 가장 여기 이제 걷는 동안에 가장 이제 힘든 구간인데 여기 이제 가드너 고개라고 만년설 정상 고개를 이게 넘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요. 여기 글라시에스 이게 그레이라고 이 빙하가 한 100km 되는 빙하인데 산과 산 계곡 사이에 빙하가 있어요. 빙하가 있어서 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해발 한 1020m 정도인데, 근데 여기도 이제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다 해서 출수해야 된다. 캠프에서 그럼 4일을 걸어왔는데 또 돌아가라. 이거는 이제 이게 한 20, 30대 유럽 애들, 미국 애들 스키인데 여자애가 3명이에요. 여자애가 3명이고 이게 옆 끝에는 남자애들인데 서로가 이거 다 몰라요. 서로가 다 모르는데 여자애 2명이 갑자기 뛰어올라가면서 우통을 다 제끼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한 4, 5일을 달려와가지고 이 정상에 서니까 우리처럼 야호하는 순간이 이렇습니다. 이게 다 그냥 그림 그리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하나 캠프인데 제가 이 캠프는 텐트를 제공 안 해주고 자려면 비박을 하려면 자기 텐트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리 정보를 이건 알았어도 제 체력 가지고는 텐트까지 짊어 메고 이게 갈 수가 없으니까 잠은 못 잤을 건데 여기 있으니까 그냥 한 1시간 앉아 있는데 비경이에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 다시 뭐 오지도 못하는데 텐트가 있었으면 한 일주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뭐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게 마음에 남겨두고 이게 다 이게 빙하 계곡과 계곡 사이 빙하 이거를 5시간 걸어 내려옵니다. 바로 옆으로. 이게 한 70m 정도 출렁다리인데요. 제가 이제 고소고무증이 있어가지고 낭떠러지가 한 100m 정도 딱 올라서고 밑으로 보는데 이건 자신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딱 속으로 입으로 딱 튀 나오는 게 좋댔다.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가운데 기다려달라고 막 손짓
뭐 어떻게 지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그나 건너는 가더라고요. 네. 혼자 걸어가는. 많이 힘들려요. 예. 상당히 이제 빙하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이제 캠프에 와서 여기 이제 제가 가져온 부식이라는 게 쌀 조금 하고 라면 몇 개 하고 그렇게 해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한 2, 3일 먹고 오다가 이제 뭐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캠프는 음식도 안 팔고 이 크래커만 팔아요. 이 크래커가 아침 주식. 에너지 보충하시는데. 살이 많이 빠지실 거예요. 쭉쭉 이게 정상에서 이제 내려오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기가 정말로 이 파라다이스 같은 이게 산장이에요. 시설이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텐트 치고 자도 되고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식을 하는 거죠. 역대급이야. 여기가 하룻밤 자는데 그 당시에 한 60, 70불 정도 온 것 같아요. 이게 저녁 주고 이제 아침하고 그 다음 날 점심까지 주는데 와인까지 딱 주고요.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아침에 이제 떠날 때 샌드위치 2개를 딱 사가지고 주더라고요. 이 샌드위치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제일 큰 샌드위치. 이거보다 좀 더 큽니다. 하나. 이만해. 스페인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체력 보강해라. 이 뭐 안내판 표지판이라는 게 다 맞게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 친구들은 독일에서 온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 커플인데 애들이 여기 오려고 얘들도 제가 첫날부터 옆에 캠프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 보고 그랬는데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 도착해서 이날 딱 뭐 한 7일 이후에 이제 봤는데 얘들한테 이제 만나가 기뻐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제 자기네들은 독일에서 한 20대 초반이에요. 독일에서 이태리를 건너와서 이태리에서 크루즈 타고 이 페루까지 오는데 3주가 걸리는데 3주 동안 이게 디시고시 이거 설거지를 하면서 이 경비를 다 크루즈에서. 예. 그래서 돌아갈 때도 그 설거지를 했어. 그러니까 잠자는 거 다 해결 다 되잖아요. 먹는 거 다 해결되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야 너네들 대단하다. 좋네요. 독일 가서 만나면 내가 아무튼 안 가지고 밥 사줄 거죠. 오케이. 여기는 중간점 캠프인데 저 위에 아까 더블 코스 제일 정점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 배낭들을 놓아놓고 올라갑니다. 근데 쭉 이거는 이제 화감암들이 쭉 나오고 이제 만년설이 쭉 쌓여 있거든요. 이거 계속 이렇게 만년설 물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360도 파노라마로 보이는데 이까지 이제 사람들이 올라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니까 좀 운동을 안 한 이게 40, 50대면 중간쯤에서 다 포기해버려요. 네, 8일차 이게 보고 뭐 가는 거고요. 한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걸 보려고 이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바위에 일출이 딱 빛이 반사되는 걸 이렇게 보려고 새벽에 이제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67, 이 사람은 63.
근데 여기 이제 배낭이 저는 배낭이 안 보이잖아요 높이가. 제 배낭은 36리터고 이 사람들은 72리터. 이 2배 되는 건데 여기 텐트를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 노인 두 분이 이 60대 텐트 다 자기 텐트 들고. 그래서 저보고도 한번 그걸 추진해봐라고.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이게 트레킹 코스 좋다는 데는 진짜 멋있는 사람. 10년 이상을 이게 트레킹을 하고 다녔어. 이게 두 부부가 그 이제 캐나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게 모습들 남성 40대하고 30대를 꼬셔가지고 야 가자 이렇게 딸려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끝내고 이제 코스 끝내고 이제 돌아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르헨티나는 아니 칠레는 끝나고 이제 피츠로이라는 곳에 가는데 피츠로이는 한국에서는 세계 3대 명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세계 3대 명산, 4대 명산 이게 누가 뭔지 이름 짓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또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이 국경 넘어서 엘 카라파테라는 이게 시에 가서 이 엘 카라파테 시에서 다시 엘찬텐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엘찬텐이라는 곳이 우리로 따지면 설악산의 설악동 정도. 그러니까 인구는 한 500명 정도 사는데 주로 숙박시설 뭐 이런 거 돔 같은 거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악인들 여행 오는 사람들 하는 주로 이게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피츠로이 산이거든요. 근데 길 딱 중앙에 가면 이 정말 그림가 아니고 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 사진을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이건 따로 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스가 이게 여기 4일 있으면서 이게 이 코스들을 쭉 이제 도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여기 아까 엘찬텐이라는 이 마을에서 묵으면서 쑥쑥 잡아놓고 먹으면서 갔다 와서 자고 또 가고 이렇게 트레킹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날 딱 이게 도착을 하니까 이게 레인지가 안내를 하는데 3주 만에 산을 볼 수가 있는 화창한 날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버스에 산 내린 사람이 한 20몇 명인데 너네들 너무 럭키다 이러면서 빨리 저 산을 보러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또 사진 작가도 있는데 자기도 3주 동안 이거 보지를 못했다. 날씨가 흐려가지고 가려서 볼 수 없어. 정말 운이 좋다고 가라. 그래서 이게 레인지 보고 몇 시간 걸리냐고 하니까 레인지가 6시간 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기어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가는데 이제 입구입니다. 여기만 바람이 없으니 이렇게 딱 크게 나무 간판으로 해놓고 이렇게 쭉 중간중간에 이렇게 뷰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 정상 올라가니까 한 4시간만 걸리더라고 여기까지. 아씨 레인지 새끼 못 먹겠네. 그런데 오늘 산에 가면 그런 거예요. 제가 레인지 자기 속도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이제 마을이에요. 딱 마을이 이 정도. 그래서 첫날 이제 둘째 날은 이게 또 레인지가 소개해준 코스로 가는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다른 걸 뭐 다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토레산이라는 건데 이게 산인데 이것도 한 3,000m 산인데 뭐 전혀 보지를 못하고요. 그냥 사람 없이 혼자 걷다가 온 정도고 이제 셋째 날도 이게 한 24km 이렇게 왕복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로마 델 피에교 툼바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스페인어를 그대로 우리 이 직역을 하면 주름이 지고 누워 있는 언덕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걷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 경치가 환상적이에요. 쭉 보니까 이 뒤에 보이는 게 이게 구름에 갈리는 게 피츠로이라는 거예요. 멀리. 근데 이거 저 완전히 이게 좀 달나라 뭐 근처에 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무슨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 우주에 와 있는 이런 착각 정도로 이게 뭐 분한 것 같고 이거는 우리 뭐 보령 머드 축제처럼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저 정상을 볼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한 명 말해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라. 거의 한 오후 3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저 혼자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 주위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하산하는 거 이제 이 정도 이제 비탈인데 쭉 올라가는데 이 만년설을 하고 이게 습혀 있으니까 아이젠도 없고 이런 쭉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상 갈수록. 근데 바람이 또 칵 불어대고 스틱 가지고 겨우 찍고 올라가는데 정상에서 한 200m 남겨놓고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주위에도 아무도 없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추락이라도 해버리면 내려오는 게 더 위험하지. 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 그냥 이게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올라갔었을 건데 예. 그래서 이게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살았다 했어. 그래서 항맥주 자축 가시는 거네. 네. 자축. 바라보면서. 네. 근데 이제 이건 넷째 날 이제 떠나는 날인데 여기 이제 피츠로이라는 산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첫날은 이걸 해가 지는 바람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망대에서 다시 피츠로이를 보겠다. 그래서 이 전망대 갔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여줘요. 여기 호수에 반사되어 가지고 쭉. 이거는 이제 호수에 반사된 거를 제가 180도 돌려가지고 이게 중간 또 이게 책에는 제가 뭐라고 시적으로 써놨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바람이 그냥 물감을 쫙 뿌리는 것 같아요. 뭐 햇살은 물감은 뿌리고 뭐 바람은 붓이 되었어 뭐 쫙. 신이 되셨네. 신이 되셨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절경은 제가 순간적으로 딱 느낀 게 이거는 오래 안 앉아 있어도 그냥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남아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을 이제 작별을 하고 이게 엘카라파트라는 시에서 운영하는 걸 타고 이제 칠레로 다시 넘어가는 터미널까지 가야 됩니다. 총 걷는 거로는 한 200km, 뭐 총 일수 걸었던 거는 13일, 뭐 중간중간에 한 10일 정도는 여유 있게 쉬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고 해발은 총으로 따지면 이게 8,400m 정도 이렇게 해서 13일간 이게 트레킹은 이제 끝냈는데요. 총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하고 이게 버타하면서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길이 열리듯 생각하는 길. 그래서 저는 이걸 사로라고 이렇게 생각 한문으로 했는데 중국에 이런 말이 있대요. 중국에서는 사로라는 말을 생각이 한번 딱 고정이 되면 이게 정행하게 해서 이 경도 오존성처럼 생각의 길이 생긴다 뭐 이러는데 생각하면서 걸었던 길이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이게 자연이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
기존의 생각을 그래서 뭐 인식하는 이게 것 그리고 자연이 또 바로 나를 다시 세워주는 거를 느끼면서 아 자연이 존재 가치를 또 일으켜주구나. 그리고 자연이 저 혼자만 이게 그렇다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중간중간에 사람들 만나니까 자연이 사람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또 연결하구나. 그런 이게 인식 존재 관계라는 거를 좀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인식은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 너 걷지도 않고 산에 가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산을 정상을 올라가 본 국내산이 없다. 백두산은 유일하게 백두산 정상 올라가 봤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집 타고 쫙 올라갈 게 없죠. 그거는 정상에 백건 딱 만든데.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40m 걸어가면 백두산 천지야. 계단 쫙 올라. 계단도 안 타고 그냥 지프가 바로 그냥 정상에 내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션 임파시블일까 파시블일까. 그래서 여기는 불어로 뭐 레모드 임파시블레 레파 프랑세 우리 이게 뭐 나폴레옹이 말했다는 것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뭐 사전과 동화 사전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게 프랑스 사람한테는 불가능이라는 없다. 이런 말이 이제 잘못 와전이 되어가지고 나폴레옹이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기준을 뭘로 그럼 했었을까? 가능한 건 하면 되고 단순하게 불가능한 건 안 하면 된다. 그런데 가능과 불가능성의 기준이 뭘까? 이 가능성이랑 남들이 하면 나도 다 할 수 있다. 이 기준을 그렇다고 대통령이 남들이 하니까 대통령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능성의 기준은 정말 남들도 할 수 있는 걸 보면 할 수 있겠다. 그냥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뭐 정보랄까 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부족해서 못할 뿐이지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음 이제 뭐 발걸음 따라 이제 계획이 완성되어 나가던데 제가 이제 계획을 한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세우고 리스트를 만들고 가져오고 그리고 한 20일간에 뭐 숙소하고 뭐 차 시간하고 이거 다 빼곡히 계획대로 세워놨는데 이 계획대로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건 종이 수정하고 변경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가장 잘 안 되는 게 정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뭐 시골에 가면 그렇잖아요. 이게 완행버스 타더라도 버스가 온다는 바보잖아.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 날씨, 뭐 환경, 교통 뭐 이런 거 되면 다 목적이 뒤바뀌게 되는데 그래도 목표와 방향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계획은 종이 위에서 시작되었는데 진짜 길은 발걸음 위에서 완성되더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세워놨던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게 첫 번째 한 10일 정도는 조금 뭐 괜찮은데 차편 시간만 조금 달라지는 거였는데 제 가입표가 엄청 많네, 그지? 그 다음 날은 뭐 다 그다음부터는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트레킹 한 코스가 시작되면 처음에 안내판 정도 하나 있고 가는 동안 하나도 없어요. 거진 없어. 도착할 때쯤이면 도착하는 이 표시 해주고 야, 이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이제 걷는 동안에 안내판이 없어. 그런데 고민이 많이 드는데 좀 산은 안 올라가봤다 하더라도 동네 산 같은데 가더라도 이번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표시가 지시가 이게 지시 사회에서 내가 이게 너무 순응되면서 살았구나. 있어도 혼란스럽고 없어도 혼란스럽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라 그 한마디 듣고 다들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때 여학생이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배가 기울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배에서는 뭐라고 해? 가만히 있으라고 해. 너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튀어나와.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바닷속으로 뛰어내려. 그래서 얘는 바닷속으로 뛰어내려 살았어요.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이정표랑 딱 이런 정도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산에 딱딱. 이거는 이제 말하고 사람하고 같이 간다. 이게 다 길에 눕혀놨잖아. 그런데 이게 어디 걷다가 야 이게 이거 한국 사람들 달아났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결국은 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게 뭐 결국 길을 못 가더라도 내가 지는 그대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이게 책 제목으로는 내가 제일 잘 나가고 2NE1이라는 애들이 불렀던 노래 한 10년 전인가요? 이제 여기 간다니까 다들 야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내다보고 그냥 큰 철학적인 사고를 해봐라고 다들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레이싱은 정상을 올라갈 수가 없고 중간 허리로 한 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게 전문 산악인들도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거진 없고요. 그냥 만년설이고 이 하강암이 미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전국에 산이 한 4,400개라고 하는데요. 매월 1,500만 명이 일회 등산을. 네? 1,500.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 사회에 뭐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게 갑질 많이 당하고 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갑이라는 걸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작동하지 않을까. 이게 근데 그래 파타고니아 200km 이게 걷는 동안에는 그냥 이게 그냥 운장하고 저건 내가 올라가지를 못하구나. 이 자연에 대한 이 경이로움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사람도 존중을 해야 되겠다. 그 권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좀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50대 10원칙이라는 거는 이게 첫날 이제 걷고 이렇게 다 보니까 체력이 좀 뭐 이게 걸었던 적도 이렇게 많이 걸었던 적도 없고 이러니까 50분 걷고 10분은 꼭 쉬자. 그 원칙을 이제 둘째 날부터 세우는데 이게 안 지켜져요. 50분 걸었는데 저 앞에 보면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저 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 한 20-30분 지나가도 그 멀리 있으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앉을 때도 그건 휴게 공간도 없고 길에다가 그냥 쭈그려 앉아야 되는데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고달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20-30대 뭐 애들 만나보면 슉슉 지나가고 그래서 쉬면서 이제 걸어왔던 길을 뒤로 싹 제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니까 이 길을 어떻게 왔지 하면서 옛날 살아왔던 것까지 다 이제 회상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등산화를 신었으니까 한 50분 걷고 이게 끈 풀고 한 10분 딱 신발 벗어서 쉬고 있는 이게 정말 파라다이스 같아요. 너무 이게 쪼이고 풀고 그래서 이게 심하고 이게 쉬는 것하고 너르게 가는 게 인생에 있어서 이게 나를 약하게 이야기하는 걸까? 전혀 아니다. 그냥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하는 것도 좀 50대 10의 원칙에서 특히 이제 이게 깨어 있는 존재라면 아까 그게 뭐 가드너 고개라고 그게 쭉 빙판선을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러면서 다 이게 빙판이기 때문에 아이젠도 없는 상황에서 내려갈 때는 엄청나게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
6, 7일째 이제 걸어 들어왔는데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삐뚤게 해버리면 이건 모든 게 일정이 다 찌그러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한 5, 6시간인데 그냥 입에 튀어나오는 게 조심 이것만 한 5시간 동안 하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내려오는데 결국은 이게 집중력이 출발할 때 출발하고 나서 5분 그리고 도착하기 전 5분 정도가 제가 이게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나태해지기 아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미국 자동차 회사들 통계도 보면 집에서 출발하고 나서 5분 내에 사고 도착하기 5분 전에 사고가 가장 많대요. 많이 나와요. 이제 존재라는 걸 이게 생각할 때 그와 그녀가 우리가 되는 순간 이건 이게 책 소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주고 그녀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둘이가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날 이제 비행기가 12시간 지연이 되어가지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호텔 도착하니까 밤 10시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프론트에서 키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아까 뭐 정보도 뭐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돔이 2층짜리 돔 침대예요. 좀 2층 가서 올라가서 이미 사람들이 뭐 자고 있고 불 켜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자정하였어요. 자는데 코는 왜 그렇게 시끄러워 되는지 새벽 한 2시까지 개인적으로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좀 잘로 가는데 조잘조잘 떠들고 난리예요. 딱 이게 뭐지? 눈 뜨니까 5명이 다 여자예요. 아니 이제 제가 이게 뭐야 유스텔 같은데 이런 거 혼수 간다는 건 알았는데 그걸 전혀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프론트 와가지고 아니 혼숙이라고 말을 해주고 그래 해야지 따로 해야지 하니까 이상하게 싫어. 우리는 이렇게 혼숙하는 건데 이게 우리 문화인데 뭐 이상하게 생각하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 오케이. 이제 마찰 접촉 이건데 산티아고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가 12시간 지연이 된다 딱 이러니까 그 공항 내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티아고 시내로 나가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제 나갔는데 야 남미 사람을 제 인생에 그렇게 많이 보고 처음 길이 그냥 쫙이 산티아고 이게 뭐 서울 어디로 따져야 될까 그렇게 사람 많이 길에 있는 것도 처음이고 그런데 저밖에 동양인 야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외롭다. 야 사람은 이 마찰하고 접촉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관계를 가지면서. 그래서 우리 뭐 하이 뭐 헬로 하고 스페인은 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소통 나누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길동무 말동무도 같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걷는 동안 이 사람은 못 만나지만 자연하고 계속 접촉을 바람이나 뭐 나무나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자연과 하면서도 이 호흡을 하게 되고 자연과 연대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여도 나 혼자는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느끼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캐나다 분들 이분하고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직까지 카톡해요. 이 친구도 떠나고 나서 이틀 만에 다시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메일 교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한 3년 전에 스웨덴 이게 여인인데 스웨덴 가가지고 또 저녁 맛있게도 먹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다리를 너무너무 이게 접하게 됩니다. 이게 뭐 대교 아까 뭐 징검다리, 뭐 돌다리, 출렁다리 이런 이 다리들이 너무 지나가면서 야 나는 이 다리를 건너면서 도움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도 저한테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나는 진작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이렇게 자각들을 하는데 이게 다 이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찍으면서 앞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다리만 찍어볼까? 진짜 많이 찍어 오셨네. 예, 예. 다리들이 참 이게 멋져가지고요. 여기 이제 스틱도 이 스틱이라는 거는 계속 이게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 스틱이라는 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뭐 평지에서 조정을 해주고 그런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결국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나한테 스틱 같은 존재가 있고 저는 이 스틱 같은 존재를 또 얼만큼 해주었는가 뭐 이런 걸 이제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게 뭐 스틱 같은 존재로 살아가겠다 이게 결심을 했는데 제 아내한테 이 말하니까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내 스틱이나 잘해. 이나 잘하세요. 이제 이거는 이게 배낭입니다. 배낭도 보니까 이게 처음에 저는 이게 36리터라는 건데 이걸 뭘 집어넣고 빼고 출발하기 전에 뭐 그러면서 겨우 이게 챙기는 한 20kg가 이게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제 무겁고 식량은 다 빠지고 그러면서 채워주고 비워주면서도 이제 정말 등에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이게 자기 역할을 다 해주면서 어떨 때는 제 베개도 되고 그래서 비우고 채우는 것이 야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예? 그러니까 남한테 짐만 되죠. 어떻게 보면 남의 짐을 비워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전혀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진작에 알았었으면 이걸 더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게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정보 많이 가지고 저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대량한 정보가 많아도 요즘 뭐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가 말로 틀린 정보도 또 상당히 많고 맞죠. 정말로 이게 접근하려면 제한된 정보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지역에서 보니까 공무원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보도 또 하나도 믿지 못하는 정보들도 수두룩하고 그러면서 항상 팩트체크는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거는 이 지도는 제가 인터넷에서 미리 구했었으면 여기 이제 더블 코스 이런 거 다 있어요. 이 주위에도 이 코스가 있는 거죠. 이 지도도 이제 저기 엘 카라파테라는데 쉬다 보니까 여기는 다 빙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빙하 시대를 3,500불 주면 10일 동안 텐트 치주고 밥 먹여주면서 가이드가 딱 빙하만 패키지로. 예, 패키지로 10일 이상 해가지고 네. 더 뭐 계획을 더 많이 세웠었을 건데 아쉬웠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립공원에서 나눠주는 이게 피츠로이 일대 안내도예요. 이쪽에 보면 이 지역에 트레킹 코스가 하루짜리 코스들이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가 이게 정보가 없어서 그냥 현장에 가서 알아보자 해서 이게 레인저한테 물어보니까 이 4개는 꼭 반드시 가라. 이 4일 있을 거면 그래서 했고 거기 가니까 이 가게 가니까 이 코스가 쫙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남반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학교 때 어사람하게 배웠던 것. 해가 동쪽에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지는데 이쪽은 정말로 해가 동쪽에 떠서 이게 어디입니까? 북쪽으로 갔다가 네,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야, 네? 그래서 이게 동남서 동북이 남북의 차이라는 거 있고 여기 이제 숙소
이게 피츠로이 숙소에서 먹으면서 이게 주인 애가 30대 초반인데 야 노스 아메리카노하고 사우스 아메리카노이 어떻게 차이냐 딱 물어보니까 그걸 왜 구별하려고 하냐 우리는 모두 아메리칸이다 이랬다. 그럼 원래는 아메리칸이야 남미에 먼저 온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북미는 더 늦게는 차이는 아메리카는 그 기준을 나눌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게 결국 360도 빽 이게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세우는 좌우 날개 균형을 찾아야 된다. 이영희 선생님이 뭐 항상 그래가지고 거의 80년 학번들은 거기에 딱 세뇌가 돼 있는데 좌우는 세대로 날고 세도 이제 한 바퀴 돌아야지 360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게 360도의 원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자연의 섭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요게 이제 제가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나눠주는 그 지도입니다. 안내 지도. 여기는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이 칠레 버스표예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더 잘 칠레가 더 GDP나 이걸 보면 한 3-4천 불 더 잘 살아요. 칠레 아르헨티나보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컴퓨터화 돼가지고 쫙 나와요. 칠레는 아직도 손으로 지금도 손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는 우리로 따지면 이 경상도 사람들 빈부 격차가 심하죠. 경상도 사람 시끄럽고 있잖아. 소리도 크고. 다혈질이고.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칠레 사람들은 주로 충청도 쪽 소박한 강원도 소박한 이 정서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게 다 다르더라 하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다 보면 이게 뭐 사회 감접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다들 비슷해요. 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세상은 이게 서로 닮아가면서 뺏기면서 이게 닮아간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뭐 이런 체육기구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농구대인데 이게 이 뒤가 마젤란 해협입니다. 마젤란. 얘들은 다 마젤란 해협 바라보고 슈팅하면서 야 마젤란이 지금 5세기 전에 여기 왔는데 우리는 우주로 갈까 하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자전거 도로도 모래하고 똑같은 칠레. 예. 이거는 이제 쓰레기통인데 옛날에도 우리 쓰레기통 이랬었어요. 강남에 그 길이 어디 예. 아이컵이 돼 있어. 이거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인데 원형 통나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인식은 나를 바꾸고 존재는 나를 세우면 관계는 나를 높여 나가더라. 자연은 아무 대답은 안 하더라. 대신 길을 내어주면서 그 길 속에서 자기 혼자 이게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뭐 일기로 이제 남겨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누른 아까 뭐 주름진 누운 언덕이라는 거 딱 이때 볼 때 야 근데 이건 지구에 있는 거 아니고 우주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 이 생각하면서 갑자기 지구에서 우주로 공간 이동한 이 존재로 딱 이 존재 같은 거를 자각 어린 왕자도 아닌 것이 어린 왕자 같은 이 자각을 해서 요즘은 뭐 달나라 가고 화성 가고 그런다는 건 별로 뭐 뉴스 취급 안 해요. 이미 전 다 갔다 와 봐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좀 길게 해서 이게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 안식년에 또 한 번 더 가볼까 이렇게 또 생각 중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 20여일 되는 동안 철학을 하고 있었네. 뭐 철학은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생각이라는 게 다들 뭐 아시겠지만 해놓고 뭐
잘 그것처럼 뭐 지켜지지도 않고 그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신부가 되든 뭐 절로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신부 뭐 중도 뭐 스님도 잘 못 지키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겠다, 뭐 기도해놓고는 저녁 되면 아이고 나 잘못했네.